네, 오늘 시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시장의 이슈 그리고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탈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출연자 만나기 앞서서 먼저 오늘 ST팜의 주가 상승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찾은 내용 보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텔레그램 방이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ST팜이 선정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한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올라왔다가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ST팜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ST팜이 대체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올해 말 실사 이후에 원료 공급사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ST팜의 이번 2분기 IR 자료에서 어느 정도 좀 명시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멀티빌리언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시 30분 거의 뭐 2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 넘게 오르며 102,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팜 뭐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하는 줄은 알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진작에 ST팜 살 걸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 저희가 또 나오는 내용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텔미 함께 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박철순 이사 그리고 LS증권 신동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의 텔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얘기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을 시작으로 시장에서 시끌벅적합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녹십자의 주가가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왜 좋았는지 HTS를 열심히 찾아봐도 딱히 내용이 없어서 오늘 텔레그램에 올라온 내용 그리고 출연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승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녹십자의 최근 뉴스입니다. 네, 쭈쭈쭈쭈 나오죠. 네,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녹십자를 둘러싼 뉴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혈액 제제 알리글로를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요. 지금 미국이 심각한 혈액 제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글로를 출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알리글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국내 혈액 제제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리글로 판매로 인해서 녹십자는 향후 5년 내 미국에서 3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증 헌터 증후군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확대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 녹십자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7, 8월 두 달 동안 주가가 조금씩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었고요.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길게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고 특히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9%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오늘 녹십자의 주가가 유독 강한 이유 명확하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텔레그램망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해드렸을 뿐인데 녹십자의 주가 상승 이유 이사님은 찾으셨을까요? 일단 네.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진짜 국내 최초의 이제 항암 신약 FDA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급등 나왔는데 또 재료 소멸로 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먼저 이제 신약 승인을 받다 보니까 또 HLB 그룹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수급 쏠림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녹십자가 오늘 아주 무난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 9.14% 정도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 이제 3분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인데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 때 기대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완화가 되고 기대감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때 흐름은 좀 갇힌 흐름들이 나왔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10,000원 초반대에서 1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16만 5,900원까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데 일단 상반기 때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한 26억 원 정도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사들 쪽에서 이제 R&D 쪽 이제 개발 쪽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 악화의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갇힌 흐름을 만들었던 주가 부진 요인은 일단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혈액 제제죠. 알리글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혈액 제제 관련해서 가격이 좀 인상이 됐었거든요. 이 인상분이 이제 하반기 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헌터 증후군 치료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약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 뇌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으로 하게 되면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BBB라고 뇌혈관 장벽이 있는데 여기를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는 게 이제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헌터 증후군 치료제 개발한 거는 직접 놓기 때문에 주사제를 놓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뚫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초도 물량이 들어간 이후에 현재 연 단위로 봤을 때 한 50% 정도 매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대만 쪽도 지금 허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던 이 제품, 이 신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러시아라든지 대만 쪽 글로벌 국가들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 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이게 좀 비싸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2개월 만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좀 장기 차트로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면 그렇게 부담도 안 됩니다. 지금 2021년도 물론 실적이 좋았을 때지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5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불과 16만 5천 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저점을 만들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실적을 높여갈 만한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신제품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부담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저라면 제약바이오 중에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대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전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걸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전제를 이제 깔고 봤는데 이제 돈 버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십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신동훈 매니저 예전에 이제 녹십자를 매수해서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녹십자를 지금 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두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죠. 사실 뭐 지금 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절대로 팔 위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일정 사실이라서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뭐 기존 뭐 증권가 목표가와 마찬가지로 한 17만 원, 18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 가격은 이미 목전에 달았기 때문에 한 네. 20만 원 선까지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뭐 1년만 딱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네. 벌써 52주 신고가에 많이 올랐네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훈 매니저가 보는 목표 주가 얼마라고요? 저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는 20만 지금 원. 단기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두 분 다 공통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 쪽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건설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GS건설의 신고가에 이어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리포트발에 힘입어서 건설업종 분위기 시장 안에서 좀 견조한데 오늘 IM증권의 칭찬 일색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역시나 이게 이제 텔레그램방에 공유가 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강세와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기운이 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매수 심리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주 안에서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H1 프로젝트가 우수한 마진이 기대되는 사업장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4,32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재무 건전성 개선이 되고 있고 PF 우발 채무는 제한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IM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건설주들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건설주 안에서는 좀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란히 신고가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리포트에 힘입어서 주가 흐름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그리고 DLENC도 동반 2에서 3%대 주가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최근 건설주들 흐름이 차트를 보니까 나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힘든 시기를 겪어왔었잖아요. 네. 일단은 그 고금리 시대에서는 사실 건설주들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게 뭐 PF 문제도 터질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 비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주택을 구매하기가 좀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주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던 고금리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지금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지금 기대감이 있어도 실적이 받침이 안 되면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기 어려운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GS건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0% 이상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이제 건설주가 확실히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동향 지수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 공급 계약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과 그리고 기존의 매크로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신동훈 매니저님,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설 기자재 쪽보다는 대표 건설주 쪽들 흐름이 지금 계속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이번에 특히 그 8월 8일에 발표했었던 그 정책에서 생각보다 건설주 센티가 좀 살아났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좀 원자재 가격 단에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정화가 좀 덜 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 건설주 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책이 이제 그 주택 그리고 이제 수도권 위주로 좀 쏠리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진행했었던 수도권 청약들 모두 다 경쟁률 다들 뭐 아실 테지만 상당히 약간 수도권 쏠림 형상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그리고 주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위주로 해서 좀 그쪽 익스포저가 높은 대표 건설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주 안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지만 GS건설도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뭐 개별 종목의 호재라기보다는 그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가격 상승세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다 어우러진 셈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별 종목을 좀 짚기보다는 차라리 좀 펀더멘탈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 4세 경영 체제도 이제 확고히 했었고 일전에 조금 브랜드 이미지 뭐 실추 관련했던 문제, 악재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다 소화돼서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GS건설 탑픽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건설 탑픽으로 나왔습니다. 신동철 박철순 이사님은 네, 최근에 건설주를 주도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아니면은 덜 오른 건설주 안에서 한 종목 골라보자 뭐 이런 관점이신가요? 저는 보던 걸 보자. 보던 라는 걸 보자.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건설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서서는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를 다 뜯어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반대로 아직은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원가율이었는데 원가율이 뭐 90% 이상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돈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씩 내려오면서 80% 이렇게 내려온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무조건 건설주가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원가율은 충분히 부담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무 사항도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아직 문제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가율 반드시 체크하시고 재무 상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건설주들을 다 볼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잘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텔미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코로나 관련된 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에 정점을 찍고 사그라들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6만 명이 도입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더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치료제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기사를 접하고 바로 코로나 테마주 이제 끝인가? 이 세론 뉴스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테마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의 주가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전 종목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셀리드가 25%대 급락하면서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훈 매니저, 코로나 테마주 오늘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날일까요? 사실상 좀 비중 축소를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저렇게 약세를 보일 때는 당연히 좀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제 질병청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달 말을 정점으로 이제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좀 사람들의 인식도 좀 달라진 게 코로나 초창기만 했어도 이제 격리 그 권고가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변 지인이 코로나 걸리더라도 네, 약 드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격리 이제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좀 덜해지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질병관리청이 이제 근거로 내세웠던 게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거든요. 앞서서 이제 여름 이제 말 그 좀 사람들의 대외 활동 시기가 많은 시기를 좀 지나면은 확실히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 좀 나와서 해당 부분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보면은 코로나 플러스 엠폭스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급락할 때 매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엠폭스와 관련된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번에 더 기회를 노려보는 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손을 못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특히나 월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다가 엠폭스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리가 될 수 있지만 WHO에서도 사실 지금 이건 대유행으로 갈 수가 없다. 통제가 가능한 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다 기대감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때는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올라갔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이 힘들 정도로 엄청난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차익매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가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패턴이 빠를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률이 단계 더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일부분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최대한 줄이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시고 지지선 확보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간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줬던 테마가 바로 이 코로나 테마인데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탈미 오늘은 박철순 이사 그리고 LS증권 테란금융센터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